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저번 주에 동부지원에서 저희 아들하고 동부지원에 입찰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날 너무 힘들게 입찰하고 폐찰하고 또 끝나고 아들 문센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감기가 좀 걸렸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도 따갑고 몸도 컨디션도 안 좋아서 지난주에 영상을 3개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다들 힘차게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 전세를 구하셨던 분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무슨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당하나 근데 의외로 공인중개사 분들도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저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실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도 여름이었습니다. 8월이었고요. 그때가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출산을 하고 아기가 100일도 되기 전에 한 12월부터 성수기예요. 그때가 원룸 성수기이기 때문에 12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8월이니까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고수익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도 넘쳤고 또 고객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께 정말 정성을 다 들였던 그런 시절이었죠. 물론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할 것이지만요. 그때는 이제 초보니까 또 초보일 때 그 초보 그 심리가 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용호동 W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물건들을 제가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세를 제가 몇 개 맞췄었는데 그때도 제 광고를 보고 전세 문의를 주셨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을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의 그 남천역 근처로 해서 아파트 몇 개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W 보여드리기 전에 따님 학원이 이제 남천역 근처에 내일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천역 근처에 엑솔루 타워라고 W에 비해서는 연식은 오래됐지만 대형 평수도 존재하고 또 이제 높은 층으로 가면 바다 뷰도 보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엑솔루 타워. 그리고 금액적으로 너무 괜찮았어요. 월세 금액이 용동 W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쌌던 기억이 나요. 그 큰 평수에서 물론 보증금 차이도 있었지만 그 나왔던 매물 중에서요. 그래서 엑슬루에서 한 물건 한 3개 정도 보여드리고 이제 또 용호동 W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화려하신 거예요. 머리 뽀글뽀글 파마하시고 옷도 되게 화려한 프린트 있잖아요. 그 따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그 정도 연령대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 연령대보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 되게 젊어 보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돈이 많으신 사모님이니까 되게 본인 또 치장을 잘 하시는구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대부업을 하신대요. 딸은 뭐 내일 학원을 하시는데 본인은 대부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대부업을 사장님이시래요.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보증금을 높게 걸기보다는 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를 내겠다. 월세가 얼마가 됐건 월세를 내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보증금 높고 월세 낮은 걸 추천해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월세 낮은 게 좋잖아요. 전세가 좋고 또 그래서 그걸 추천해 드렸더니 본인은 대부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걸 싫어한다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지 않으세요?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사모님한테 딱 맞는 물건을 추천해 드리겠다고 해서 50평 정도 되는 W
49평인가 46평인가 그랬었어요. 앞에 바다 뷰도 너무 잘 나오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집을 보시더니 마음에 드신대요. 뭐 다른 집들도 좀 있었지만 본인은 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뭐 중저층은 다 패스하고 64층, 네, 되게 뷰 멋진 집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게 보증금이 5천에 160이었는데 5천 보증금 3천으로 하고 월세를 200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아니 상가면 몰라도 그 주거용을 월세 200을 내면서 또 그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날 거의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다녔었거든요. 네, 엑셀로도 보고 이제 W도 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어요. 그분하고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죠, 저도. 근데 그분도 아니나 다를까 집을 떠나서 이마리 공인중개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오늘 당장 계약금을 걸고 나는 이 집을 선택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분 좋게 계약금 받고, 그럼 계약서는 이제 9월 중순쯤에 쓰는 걸로 하고, 8월 말이었거든요, 그때가. 9월 중순, 9월 14일인가 그때 쓰는 걸로 하고, 이제 입주는 추석이 그때 또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추석 전이나 후로 계약서 쓸 때 결정하시겠다 하셔서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약서까지도 잘 썼고요. 이 잔금날이 중요한데, 계약서 쓰는 날도 그분께서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게 잔금 날짜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날짜를 당겨서 드리는 건 괜찮겠지만 뒤로 미루는 건 신뢰가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어도 이날까지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날로 해놓고 나는 최대한 빠르게 입주를 하기 원한다. 그래서 집에 지금 해운대 레미안 월세 주고 그 월세로 여기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해운대 월세 나가는 대로 그날 계약서 쓰는 대로 여기 들어와서 일찍 입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되게 매너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잔금날이 다가왔죠. 근데 잔금날이 다가왔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불안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생겨서 돈이 묶였다. 잔금 날짜를 조금만 뒤로 밀려달라. 한 3일인가? 며칠 안 밀었어요. 3일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3일 입주를 3일 뒤로 밀고 그날 바로 잔금하고 입주까지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유, 하리씨, 사투리 쓰시거든요. 아유, 하리씨, 어떡하노, 사정이 생겼다 하시면서 저한테 어떡하지, 이러면은 저세 이거 계약 파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되게 그날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이 계약 하나 성사시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받고 싶었고요. 계약 깨지면 수수료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모님 얘기를 딱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9월 12일 날 9월 12일이 13일날 계약서 썼고 이제 10월 12일인가 그때가 해운대 레미안 그 계약서를 쓰는 날이래요. 그때 보증금을 받는데요. 그쪽에서 그때 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하니까 그게 일주일 정도 남았었거든요. 일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00만 원을 주겠다 하시면서 아유, 사실 보통 같으면 200만 원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뭐 대부업 하니까 니한테 하리 씨한테 200만 원 정도 주면 안 되겠나?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그래서 저는 순간 솔깃하는 거예요. 200만 원? 일주일에 200만 원? 솔직히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었다면 이 사람 이상한데? 안 되겠는데? 그냥 계약 파토 내는 게 낫겠는데? 그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 저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이 계약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깨뜨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제 차용증도 써주시겠다 하시고 하시니까 200만 원까지는 제가 못 받겠다고, 대신에 그러면은 120만 원 아마 주셔도 괜찮으니까, 처음엔 사실 속으로는 그랬어요. 일이 잘못돼서 이자를 못 받더라도 이 계약은 유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쳐본 것도 티가 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상황이 안 좋다는 말만 하시면서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에 홍수가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시면, 그때 이제 홍수 기간이긴 했어요. 홍수가 실제로 났던 지역이 있는데, 그 뉴스 기사 같은 걸 캡처한 것 같은 걸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여기 봐라, 내가 돈 빌려줬던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갚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대부업을 하시는데 돈 2천만 원이 없으셔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업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한 가지인데 사실은 있었어요. 정말로 네일 학원을 그 따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속만 알고 있다가, 이제 네일 학원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그 학원이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실 바로 그 옆 블록에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학원이 그쪽으로 옮겨갔던 거거든요. 좀 크게 차려서 건물 한 개로.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건물 전 주인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나갔는지. 그 딸이고 그 엄마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행히게도 그 건물 사장님이 저하고 또 저희 부동산하고 또 저하고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동산하고 또 친분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전에도 그 상가 임대차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 보증금에 압류가 몇 개나 걸려 있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 보증금을 달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딱 덜컥 이제 겁이 난 거죠. 어떻게 하지? 그때가 2개월이 지나던 때였어요. 월세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은 3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첫 달 월세는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달 월세부터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그때가 세 달 다가오기 전이었는데, 그분의 돈은 지금 제가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돈은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200만 원씩 5개월만 해도 1천만 원인데, 거기 관리비가 평수가 한 46평이었으니까 최소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 또 주상복합이고 하니까 자기가 쓴 것, 냉방비 이런 거 다 나올 거니까요. 그쵸?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찔한 거예요. 자기 보증금이 다 깎이면 내 돈에서 돈이 깎이는 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돈을 빌려드리게 됐다. 그래서 보증금의 일부가 제 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임차인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주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인께서는 또 노발대발 하시죠. 왜 돈을 빌려줘서 그런 임차인을 받았냐. 서로 저는 또 너무 속상한 거죠. 저는 계약을 또 제 욕심이 있었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한테도 많이 혼났고 남편한테도 혼냈고 많이 혼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냐면, 그분이 명도를 하려면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도 힘들죠. 그리고 이 명도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은 나는 처음에는 이거 네 사정이고 나는 이 임차인이 나가면 이 임차인에게 돈을 줄 거다. 왜냐면 내가 임차인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돈을 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주인한테 돈 보내줬던 이력이 있어요. 어찌됐건 근데 주인은 나는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미가 있지 너에게 돌려줄 의미가 없다. 왜 너가 돈을 빌려줬냐 하면서 나에게 계속 저에게 이제 뭐라 하시는 거죠. 전 그때 정말 제 자괴감은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한테 되게 뭐라 했거든요.
왜 빌려준, 사실 빌려줄 때부터 빌려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 며칠만 지나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계약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모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남편을 설득시켰었거든요. 일단 사건이 나고,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이제 일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전세 보증금에 그 가압류를 걸었어요. 네, 제가 빌려줬다는 그런 그 내용 차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도 걸고, 그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남부경찰서까지 가서 이제 진술서를 썼어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1시간 동안, 1시간도 넘었죠. 진술서를 작성하고 형사님하고 이제 면담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이제 고발하기 전에 뭐 가압류도 그 전에 그 보증금에 가압류도 걸고 주인의 동의 없이 또 거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모두 셀프로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셀프로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덕분에. 네. 그리고 사기로 고발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사기죄 성립이 제일 어렵대요. 그 제목 성립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기죄 성립이 우리나라의 사기죄로 고발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성립하는 확률은 제일 작대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사기죄가 돈을 빌렸다가 돈을 안 갚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빌릴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겠다. 아니 이 사람의 돈을 착취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상황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처음 그 마음 상태를.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명도 차용증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 일에서 2천만 원을 떼지 않았었던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바로 녹취였습니다. 핸드폰 전화 통화 녹음을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하고 통화할 때마다. 처음 돈 빌릴 때부터요. 제가 그 돈 거래는 원래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돈 빌려주면서 좀 꺼림칙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저하고 원래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녹음을 해놨죠. 그거 녹음을 속기로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속기 하는 데만 해도 한 10만 원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제출했더니 이제 형사님께서 사기죄로 성립하게 해주셨고 검사로 이제 형사한테 그거를 보내면 그게 검사 쪽으로 또 가서 검사 쪽에서 판결 나서 이제 영장 나오고 이러는 또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도 가기 전에 보통 기각된대요. 사기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건 사기죄라고 해서 검사님한테도 갔고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사기죄로 고발받은 게 저 말고도 4-5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형사님이 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꼬리를 내리신 거예요. 저한테 돈을 갚았는데 그 돈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분께 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같이 사셨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남자친구라고 하셨고 저랑 이 돈 때문에 알고 지낸 엮였던 몇 개월간의 남자가 또 바뀌기도 했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분이셨어요. 네, 사기꾼들은 정말 겉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받았지만 제 돈을 받고 제가 이제 고발한 걸 치하했더니 치하하면은 이제 그 집을 나가야 될 거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물론 이제 2천만 원 자기 돈이지만 하지만 월세가 밀리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은 또 저한테 또 뭐라고 하는 거죠. 돈 받았냐? 돈 받았으면 끝이냐?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또 사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제 집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돈을 받았고 이제 임대인분도 피해 보신 건 없으세요. 사시는 동안 월세도 다 지불됐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셨더라고요. 보증금 너무 낮고 월세 높은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딸도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도 남편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그 임대인 분이셨던 분도 이런 임차인을 들였다고 혼내고, 저는 또 저대로 내가 중개보수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그거 벌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계기로 배운 게 많아요. 정말 제가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면 그 사건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커다란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장하기 전에 성장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어떤 실패를 했거나 좌절을 맛봤거나 어떤 큰 힘든 상황을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크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소한 것 하나에 너무 큰 목숨을 걸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계약 한 건 너무나 소중한 계약이지만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가령 돈을 빌려줬던 일, 그리고 제가 초보 때는 이사까지 도와줬어요. 제가 외국인 또 안내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인이에요. 지금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분 지금 거기 4년째 살고 계신데 그분 짐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가실 거예요. 그분이 미국인이고 저기 영어 선생님이신데 짐이 엄청 많으셨어요. 제가 그거 도와드렸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사건, 그 계약이 제가 공인중개사 하고 처음으로 계약했던 그 계약이거든요. 그것도 참 재밌는데 아무튼 공인중개사 하면서 제가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분도 품격 있고, 사실 품격은 없었어요. 왜냐면 말이 좀 대부 사업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런지 말이 좀 거칠긴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정겨운 거 있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세요. 아무튼 그분처럼 말도 너무 잘하시고 또 외모도 예쁘셨거든요. 그 외모나 말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두 번 봤다고 돈을 빌려주거나 저처럼 사기꾼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까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기도 했고 저도 목이 좀 아프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처음 경매 낙찰받았던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재밌겠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게 하루에 구독자 수가 1명씩 늘어나는데 그 기쁨이 정말 커요. 내가 정말 더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드려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의욕이 되게 구독자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되게 의욕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